오늘 리뷰는 바로 MGSD 윙건담 제로 EW. 벌써 MGSD도 3탄째입니다. 윙제로 EW가 이제 3탄의 주인공인데 박스 규격이 기존 박스보다 좀 두껍습니다. 약간 MG 윙제로 커스텀 때 같이 약간 두꺼워요. 두껍다는 게 이 박스의 이 두께가 아니라 이 높이 말이죠. 요게 일반적인 HG보다 확실히 두껍습니다. 안에 보면은 날개 런너라든가 이런 게 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가 특징적인 그런 박스 아트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홀로그램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하죠. 이 깃털 날리고 있는 요 이펙트가 주변에 막 흩날리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매는 24년 11월 30일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4,500엔, 국내 정가 기준으로는 54,000원입니다. 자, 그럼 뭐 두말할 거 없겠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조립하고 마킹까지 전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구성 자체는 뭐 윙제로 EW의 기본 무장들이 전부죠. 그리고 테트론 실입니다.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도 좀 남는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뭐 제로 시스템 마킹 조그마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형식 번호 같은 것도 좀 남습니다. 정말로 원하시는 분은 붙이세요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들 편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빔사벨 이펙트 파츠입니다.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는 빔사벨이죠. 빔사벨은 지금 뒤쪽 날개에 수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펙트만 이렇게 꺼내 놓아봤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MG에서 쓰던 것보다는 이제 HG라든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거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쉴드입니다. 이젠 뭐 완전히 윙제로 EW의 정식 무장 중 하나죠, 지금 아예. 외장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는 게 좀 돋보이는 그런 쉴드기도 한데 여기도 마킹 실이 조금씩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아서 아무래도 부착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뭐 붙여놓고 나면은 뭐 대단히 심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이렇게 클리어 그린 파츠를 써서 내부가 살짝 비치는 그런 형태의 클리어 파츠 형태고요. 윗부분은 노란 색깔 파츠 분할부터 해서 파란 색깔 파츠, 패널 라인들 이런 것들이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프레임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부터 쭉 이렇게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는 형태라 뭐 색깔은 깔끔합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기도 하죠. 바깥으로 다시 보면은 톡 튀어나오는 조인트 볼 수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조인트는 이렇게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쪽에 여기 날개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제 기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좌우 연동으로 움직여줍니다. 바깥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펴지죠. 다음은 트윈버스터 라이플! 명실상부 윙건담의 뭐 대표 무장이죠. 윙건담은 버스터 라이플, 윙건담 제로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총구부터 보면은 이제 두꺼운 형태의 총구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안쪽으로는 마킹 실이 붙습니다. L, R 구분이 있어요. 총구 바로 뒤쪽으로 L과 R 마킹을 좌우에 다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트윈버스터 라이플이라고 또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몇몇 디테일들과 함께 뒤쪽까지도 빨간 색깔의 마킹 실들이 좀 부착이 되는데 마킹 실은 둘째치고 디테일이 좀 놀랍습니다. 확실히 MGSD 라인업이 디테일들이 좀 기존의 일반 프라보다는 패널 라인도 많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단순히 트윈버스터 라이플 MG 버카랑 비교하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SD스러운 데포름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게 와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총심 부분은 연장 기믹도 가지고 있어요. 연장했을 때 촥 하고 펴보면 디테일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연장하고 나니까 이젠 약간 SD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이가 MG만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MGSD인가? 그렇구나. 이 부분이 약간 MG 포인트?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손잡이에는 손을 고정하기 위한 핀이 있고요. 요걸 수납할 때는 핀이 그냥 수납하면 걸리기 때문에 손잡이가 또 회전도 해줍니다. 회전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손잡이 수납도 깔끔하게 되고요.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를 취할 때는 이 손잡이를 살짝 꺾어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손에 쥘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 뒤쪽으로 이제 팔에다가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플 안쪽에 파츠를 이렇게 양쪽 다 전개를 하고 각각의 조인트를 맞춰서 도킹, 결합, 빠밤, 트윈버스터 라이플 완성! 이러면서도 이제 전개, 연장 기비까지. 자, 그럼 외형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MGSD스러움이 많이 묻어납니다. 많은 패널 라인, 그리고 깔끔한 분할, 그리고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이 사용된 부분이라던가 날개 안쪽에는 그 클리어 파츠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또 리파인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오히려 펼치지 않은 상태의 이 보조익 부분은 리파인이 거의 없네 여긴,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전신으로 이렇게 마킹실이 쫙 붙은 모습도 꽤 볼만합니다. 그리고 MG SD잖아요? 간단 비교만 좀 해보려고 버전 카토키랑 SDCS를 가지고 왔습니다. SDCS는 SD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요. 이거면은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써도 훨씬 크겠네요. 아무래도 들어간 파츠도 훨씬 많고요. MG 버전 카토키랑 비교하면은 디테일은 일부 좀 사용이 된 것도 보여요. 허벅지라든가 이런데 패널 라인 생긴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조금 이제 MGSD에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런 파란색의 투톤 분할 같은 거는 MGSD에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SD스러움도 묻어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신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비교했을 때 날개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고 느꼈어요. 깃털이 7개인 거는 각각 똑같거든요. 근데 MGSD는 이 깃털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꺾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깃털이 아래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날개 기준으로 아래로 쳐져 있는데 MGSD는 다 앞으로 쳐져 있어요. 전부. 그래서 깃털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 그런 것도 있고 SDCS도 그렇고 MG 버전 카토키도 그렇고 깃털이 날개 바깥쪽에 달렸다 그러면은 MGSD는 날개 안쪽에 조인트가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생긴 거 잘생겼네요. 머리 쪽에도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쓰인 부분들이 있어요. 센서 주변이라던가 요 블레이드 안테나 안쪽에 프레임이라든가 요 눈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은색이 빛나는 게 조금 사뭇 다르죠. 자세히 보면은 MGSD답게 눈 안쪽 디테일, 카메라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눈에 디테일 보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마랑 정수리에 있는 메인 카메라 쪽도, 그리고 센서도 다 프레임 디테일들이 눈에 띄죠. 특히나 이런 부분은 다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빛에 비추면 좀 더 밝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도 이 안쪽으로는 또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제로 시스템 재현이 되다 보니까 귀가 오픈! 그 제로 시스템 특유의 전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파츠 분할이야 뭐 말할 거 없이 깔끔하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마킹 실은 극히 적습니다. 귀에 하나씩, 그리고 정수리에 하나. 그 외에도 안쪽으로 이렇게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뒤통수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프레임 분할이 눈에 띄네요. 그 외에도 뒤통수에도 클리어 그린이 보이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목의 빨간 색깔도 분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몸통 쪽에도 가운데 있는 클리어 그린 주변으로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프레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리어 그린 파츠를 딱 씌우면은 또 이제 빛에 비쳤을 때 좀 더 내부 디테일도 잘 보이고 그런 게 좀 눈에 띄고요. 주변에 흉부 안쪽까지도 이제 프레임이 슬쩍 드러나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 외에도 뭐 흉부의 디테일이라던가 사용된 마킹 실들도 좀 특징적이고요. 위에 이거는 제로 시스템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주변으로 마킹실 붙여주면서 디테일 좀 더 올려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이렇게 흉부 아래쪽이라든가 겨드랑이 쪽이라든가 살짝씩 이제 프레임 노출된 것들이 눈에 띄죠.
어깨 쪽에는 머신 캐논이 가동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신 캐논 디테일 안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들어가는 거를 열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슬쩍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 안쪽에는 이제 히어로가 탑승하는 파일럿 시트가 눈에 띕니다. 내부 디테일을 자세히 보면은 제로 시스템 특유의 계기판 디테일도 볼 수 있고요. 손잡이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앉는 의자, 시트죠? 시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쪽도 조형이라던가 분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도 조금씩 더 들어가 있어요. 기존보다도 어깨 위쪽이라든가 하얀색 쪽도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뭐 생김새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지만은 어깨 쪽도 이제 제로 시스템 기믹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아머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가장 위쪽이 슬라이드해서 올라갑니다. 연동 기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이런 형태면서도 이 어깨 안쪽에도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프레임 사용된 게 눈에 띄고요. 이 앞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노출이 된 게 보이죠. 그리고 노출된 프레임도 역시나 그거고요. 해서 연동 기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꽤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픈하고 위쪽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쪽 프레임이 노출되는 게 아주 멋있게 모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참고로 어깨 뒤쪽에는 이제 제로 시스템 마킹이 붙습니다. 좌우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팔 부분, 팔 아머 바깥쪽에 날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기존의 윙제로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접이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고요.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킹 실도 이렇게 조금씩 붙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파츠 분할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은 가동식이죠. MGSD 특유의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가동식 손. 요게 예전에는 MG의 기본이기도 했었는데 그쵸? 그리고 버스터 라이플을 손에 쥘 때 고정하는 곳 있잖아요. 그냥 고정하는 게 아니라 팔 아머의 안쪽 파츠를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짜잔 보셨나요? 이게 슬라이드가 좀 힘들면은 앞뒤로 이렇게 살짝 돌기 같은 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앞뒤로 손톱으로 잡고 밀면 깔끔하게 쉽게 밀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드러난 구멍에다가 라이플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쪽 스커트들에도 이래저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면서도 마킹 실을 조금씩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고관부도 이렇게 깊게 파인 조형으로 바뀌었고요. 리파인이 되었고요. 앞쪽 스커트 역시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 기존의 윙제로들에서는 이렇게 큼지막한 이런 디테일은 보기 힘들었죠. 그리고 역시나 안쪽에는 프레임이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살짝씩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아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글로스 인젝션 파츠 사용을 했고요. 겉에도 살짝 프레임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조형 조금 샤프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쪽은. 뒤쪽 스커트 역시 같은 프레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리파인이 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을 한번 보면은 역시 SD답게 리파인된 다리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윙제로 EW의 다리라면은 되게 매끈하고 길쭉하고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MGSD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SD스러운 조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저 파츠에 분할된 선이라던가 패널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강이에 이렇게 파여 있는 패널 라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종아리 쪽도 이렇게 뭔가 조형이 더 들어갔죠. 지금 디자인이.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이래저래.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아까 MG 버카처럼 이렇게 패널 라인이 좀 더 추가되기도 했고요. 허벅지 뒤쪽 역시 패널 라인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합니다. 대단히 패널 라인이 추가됐다 뭐 이런 건 딱히 없고요. 프레임 분할도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좋죠. 그리고 백팩이야 당연히 뭐 날개를 끼우기 위한 그런 공간이죠. 그러면서도 제로 시스템 마킹이 하나 붙는다든가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이제 어깨 관절들을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크게 보면 백팩 자체도 좀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이 관절들 역시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아마 강도를 위해서 이 관절의 강도들을 위해서 좀 두껍게 디자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관절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팩 아래쪽으로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끔 구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반다이에서 흔히 사용하는 5mm 규격의 팔각 조인트거든요. 요렇게 생긴 조인트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액션 베이스 7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쑥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 이거는 아예 그냥 빼서 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안쪽도 봐야 하니까. 일단 날개를 끼우는 조인트 자체는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3mm보다 훨씬 두껍고요. 한 5mm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꽤나 두꺼운 조인트를 쓰고요. 일단 날개 자체는 뭐 우리가 알던 윙제로 날개네 같은 느낌이면서도 깃털이 저는 약간 이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깃털 자체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윙제로는 없잖아요. 뭐 근데 조립하고 나니까 약간씩 좀 가려지기도 해서 뭐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날개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느낌입니다. 이 아래쪽 가장 끝부분에도 패널라인 쏙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마다 패널라인 들어가 있는 이 모습도 그렇고 위에는 볼륨감 있는 형태로 해서 조형이 되어 있는 것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런 디테일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패널라인도 보면 안쪽으로 한 번 더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던가 날개 위쪽에도 이래저래 패널 라인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물론 프레임 노출되는 부분도 조금씩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리파인이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쪽을 보면은 짜잔 이게 아까 다른 등급이랑 볼 때 이제 깃털이 안쪽에 끼워진다는 겁니다. 깃털 자체는 전부 다 3mm 규격의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깃털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축들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날개 본체에도 패널 라인이 이래저래 들어가 있고 위쪽 여기가 완전 깃털처럼 생기긴 했어요. 기존의 윙제로들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 위에 있는 접혀져 있는 깃털도 그렇고요. 당연하지만은 날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개를 위한 파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이 파츠가 이렇게 전개가 한 번 되죠. 그러면 또 깃털이 하나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전개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이 되는 거죠. 안쪽에 또 이제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간 클리어 파츠라던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프레임이라던가 근데 바깥쪽만 열리고 끝인가 싶었는데 안쪽도 열리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요 큼지막한 부분이 아래로 슬라이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한 부분에도 프레임이 노출이 되고 클리어 파츠가 노출이 다 됩니다.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살짝 전개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프레임 노출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감이 이 위쪽으로 많이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같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익이었고요. 뒤에 있는 이 부익도 봅시다. 부익은 뭐 거의 리파인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심플해요. 그나마 이런 끝부분들에 이렇게 디테일이 좀 더 추가됐다라던가 이 사이사이에 패널 라인이 추가됐다라던가 이런 게 특징이겠고 마킹실이 조금씩 또 붙습니다. 양옆으로 3개씩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해서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죠. 짜잔 빔사벨. 손바닥에 끼우기 위한 조인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익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은 요 그냥 회전축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그런 건 없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날개를 뒤로 펼칠 수 있는 관절이 아주 크게 가동하는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얼마나 가동하는 거지? 거의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쭉 들면 와우. 그러면서도 이제 날개 전개 기믹 당연히 들어있겠죠. 위아래 연동 기믹이라서 이렇게 펼쳐보면 짠!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펼쳐집니다. 기존에 과거 거라 그러면 아래만 펼치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언제쯤부터였지? 그 피규어인 메탈 콤포지트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간이 꺾여가지고 오픈되거든요. MG 버카도 아래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안쪽에는 깃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부익까지 살펴봤네요. 날개 가동은 기본적으로 부익은 아까 이야기한 이 회전축 하나, 그리고 백팩 쪽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접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주익 부분에 관절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백팩이랑 연결된 축이 하나,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하나. 이거 잘못 조작하면 이제 프레임이 또 이제 귀랑 맞닿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움직이는데 조심히. 그래서 위에 하나, 그 앞 바깥쪽으로 또 축 하나,
그리고 연결된 부분에 축이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또 하나 축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또 한 번의 회전축이 있고요. 그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이 또 이렇게 앞뒤로 꺾어줄 수 있고, 이 조인트 방향 꺾으면 이제 위아래로 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날개가 연결된 5mm 축 하나 해가지고 관절이 몇 개죠 이러면 지금? 한 8개쯤 됩니다. 주행 연결된 관절 하나에 8개쯤 관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프레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신에 걸쳐서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부분들이 어깨, 뭐 가슴, 머리, 이마라든가 귀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등등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프레임들이 들어차 있다 보니까 프레임 상태로도 꽤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혹시나 저처럼 다 조립하고 이제 프레임 보겠다고 다 뜯어내는 경우에는 파츠 결합 핀이 이게 부서지기도 해요. 이게 파란색 매장들이 되게 리얼 글로스 인젝션 부분이랑 이제 맞물릴 때 되게 강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분해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뭐 프레임 디테일은 굉장히 좋아서 확실히 프레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어깨,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어깨 안쪽이나 이런 거 이제 외장 없이 보는 요런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나 싶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프레임 디테일이 없는 것 같지만, 작으니까 없을 것 같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허벅지 쪽도 무릎 쪽도 종아리나 발목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죠. 팔 외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들이 안쪽에 빽빽하죠. 자, 그럼 다음 가동 봐야겠죠. 가동 좀 편하게 보려고 날개는 잠깐 뺐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좀 이야기할 게, 관절들의 강도는 전체적으로 좀 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어디 헐거운 데 하나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일단 목관절, 당연하지만 볼관절이 기본입니다. 볼 조인트 기본으로 편하게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데, 볼 조인트 아래에 축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목 중간 부분이 이렇게 한 번 더 가동을 해주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잘 보면은 이렇게 가동되는 관절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안쪽으로 축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줄 때 살짝씩 움직여주는 부분, 그래서 관절이 총 3개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뒤쪽에 날개 관절 부분에 이 귀 외장이 계속 간섭이 생겨요. 이게 특히나 이 프레임이 앞으로 더 나와 있다 그러면은, 또는 안쪽으로 꺾여 있다 그러면 더더욱 지금처럼 이렇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포즈 잡거나 가동할 때는 이 부분 잘 보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은 기본적으로 몸통에 관절이 이렇게 팔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그러면서도 뒤로 움직이는 관절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어깨 상하 가동, 어깨를 들썩이는 관절도 여기서 조금이지만 가동을 해주고요. 어깨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으니까 팔 옆으로 들 때 좀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깨 외장은 변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고요. 팔 하박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좀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 취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도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지만 이제 손목에도 축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안으로 좀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허리인데, 일단 회전축 있습니다. 아주 크게 가동하는 회전축이고요. 적당히 움직이고 나면은 살짝 간섭이 생겨서 탁 하고 걸리지만은 그래도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 옆구리 쪽으로 해서 복부에 볼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부를 들어주고 숙여주고 하는 액션이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숙일 때는 딱 적당히 등 쪽이려나요?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락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 락을 살짝 풀면 이렇게 크게 허리를 숙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많이 움직이는 형태가 됐죠, 이러면은. 그리고 돌아갈 때도 살짝 딸깍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딸깍 하면은 이제 풀리는 거고, 딸깍 하면서 다시 밀어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장 위쪽 관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 락을 푸는 거죠. 그리고 스커트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뒤쪽 스커트 축관절입니다. 크게 좀 뒤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골반 프레임에서 이렇게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애초에 변형 때문이라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것 덕분에 가동은 편해졌죠. 앞쪽 스커트는 내부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편하게 앞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앞뒤로 조인트 자체가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해줘요.
그래서 좀 멋내고 싶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시켜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들어주거나. 그래서 고관절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옆으로 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들 때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게 간섭이 생겨요. 그때 이제 고관절 축이동을 하는 거죠. 축이동은 축이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내려가는 축이동 조인트가 있어요. 대신에 너무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내렸을 때 지금 고관절의 방향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고관절이 옆으로 잘 있다가 축이 이동하면 갑자기 일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움직이기가 편하겠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빠질까?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다리 가동이 자유롭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밑으로 빼주는 걸로 좀 자유롭게 해서 특히나 이 다리 교차하는 액션 할 때 그럴 때 매우 적합한 관절이긴 합니다, 이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관절이 수직으로 서 있을 때 맘대로 움직이다가는 이 움직인 거 까먹고 움직이면은 고관절 파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뭐 허벅지 회전 당연하지만 들어가 있고 무릎 이중관절로 허벅지 슬라이드에다가 크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종아리에 좌우 외장을 이렇게 벌려주면은 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던 관절이 이렇게 더 움직일 수 있게끔 락을 푼 거라고 보면 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외장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아주 크게 가동하는 무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무릎 아래쪽도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게끔 슬라이드 했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메탈 컴포지트 쪽에서는 이 종아리 오픈하는 거를 제로 시스템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그냥 가동 기믹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약간 해치 오픈 같으니까 이것도 제로 시스템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목. 기본적으로 앵클 가드 앞쪽 거는 위아래 움직이기만 합니다. 이게 회전은 없어요. 뒤쪽 아머가 뒤에서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하 가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전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발목의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이제 크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을 뒤로 뻗을 때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한 번 더 움직여줍니다. 가만 보면은 축관절로 뒤로 이렇게 프레임이 가동을 같이 해주거든요.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뒤로 하니까 쑥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발 자체도 이렇게 뻗어주면서 쭉 펴줄 수도 있고요. 굽힐 때도 앞꿈치가 같이 움직여줍니다. 거기다가 발목을 안으로 꺾는 거는 이렇게 이 볼 조인트랑은 관계없이 축이 한 번 더 움직여주는 형태로 해서 아주 크게 안쪽으로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히 뭐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날개까지 다 장착을 하고 나면은 무게중심이 이제 뒤쪽으로 좀 쏠린다던가 이런 게 생겨서 그거에 맞춰서 좀 구도나 이런 포즈를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대신에 이제 날개를 펴지 않는 이상 이 뒤쪽 날개가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가만히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두면은 이 어깨 관절과 사이드 스커트 이 부분 조립은 열쇠구멍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깨만 보더라도 이렇게 팔을 위로 든 상태에서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빼보면 조인트 끝부분에 돌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어깨의 모양을 맞춰줘야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장을 손에 들려줄 건데요. 한번 기믹 해보도록 합시다. 사용을 해봐야겠죠. 일단 버스터 라이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손목의 안쪽 외장을 슬라이드해서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고 버스터 라이플 뒷부분에 조인트를 이렇게 전개한 상태에서 껴주면 됩니다. 손바닥에 먼저 맞춰주면서 이제 손목에 이렇게 조인트 맞춰서 끼워주는 거죠. 끝까지 밀어넣으면 딱 요 모양입니다. 아예 밀착이 된 느낌이죠. 하면은 흔들림 없이 딱 손에 밀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는 일단은 팔에 있는 날개를 접어주고요. 쉴드 안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양쪽에 나 있는데 그거를 이 프레임이 노출된 부분으로 슬라이드해서 끼워줄 겁니다. 근데 위에서 끼워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리는 거예요. 해서 보면은 빨간색 날개는 안쪽 틈으로 들어가면서 돌기가 팔뚝 아래쪽으로 가서 위로 슬라이드 하면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어깨를 들어준 다음에 이 위에 접혀있던 프레임 있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팔뚝 안쪽에 조인트를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팔 외장 전체를 감싸면서 고정 완료. 자, 완전 무장 완료. 버스터 라이플 역시 깁니다.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포즈를 잡았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길이겠죠, 아무래도? 무엇보다 장착되어 있는 무장들이 이렇게 막 떨어질 걱정 없이 이렇게 좀 흔들어도 편하게 쥐고 있고 팔에 장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결합 강도나 지금 봤듯이 팔의 뭐 관절 강도 같은 거는 만족스럽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역시 윙건담은 공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 액션이 메인이니까요. 근데 포즈 취하면서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쉴드가 어깨 장갑이랑 좀 이렇게 간섭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쉴드는 좀 빼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쉴드를 빼면 이제 뒤에 있는 날개도 잘 보이고 이제 훨씬 더 포즈 취하기도 편해졌겠죠. 다른 포즈도 해보죠. 어떻게 보면 또 대표 구도인 정면에 날개 활짝 펼치고 이렇게 다리 모아서 포즈 취한 요 모습. 역시 뭐 윙제로 하면은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대표 구도기도 하죠. 애초에 첫 등장부터 그냥 와 생각해보면 그리고 롤링버스터 구도도 바로 만들어봤습니다. 윙제로 하면 한 번쯤은 꼭 해보는 포즈기도 한데요. 안 하면 또 섭하지 않습니까? 롤링버스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슉 돌면서 그냥 와 그냥 막 이게 슈로데 연출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느낌이. 그리고 이번엔 오른손에 든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조준하고 발사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인데 이 구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이 뒤에 있는 날개가 엄청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약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번 쐈다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날개가 뒤로 이렇게 후퇴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날개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라든가 풍성하게 보이고 싶을 때 주로 제가 자주 하는 포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구도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얼굴 시선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방금 포즈에서 좀 이어지는 느낌인 거죠. 오른손으로 쐈다가 뒤쪽에 적이 있네 반대로 들어서 쏘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시스템 온! 어깨 양쪽 다 온! 귀도 펼쳐주고요. 반대쪽도 펼쳐주고요. 근데 다시 봐도 귀는 크게 티는 안 나고요. 어깨도 되게 크게 벌어졌다는 이미지는 있네요, 확실히. 바로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 취해볼 건데요. 일단은 어깨는 앞으로 좀 빼주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게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만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팔을 앞쪽으로 이제 중앙으로 모아주잖아요. 이때 버스터 라이플이 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데 할 때 이제 손잡이와 함께 뒤에 있는 조인트가 같이 꺾여주면서 위에서 보면은 딱 요렇게 뒤에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정면을 보기 시작했죠. 딱 요런 느낌으로 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팔 하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도 방향을 이걸로 맞춰주면 돼요. 결합 전에 이제 버스터 라이플 안쪽에 외장 전개해주고 반대쪽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앙으로 와서 결합을 해주는 거죠. 되게 결합이 되게 편해요. 좀 놀랐어요. 저 처음에 포즈 취할 때. 보통은 이제 버스터 라이플 따로 빼놓고 결합한 다음에 포즈 다 취해놓고 버스터 라이플을 가지고 가서 끼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도 정면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하죠. 약간 뭐 구도도 괜찮고 딱 좋은데 이거보다 스탠드에 올려서 역시 이 구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장면이죠. 나는 죽지 않아 할 때 그 구도가 역시 좀 인상 깊지 않았나.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 중에는 물론 TV판 기준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 그냥 각도만 조금 바꿔주면 그것도 있네요. 이 구도 할 때는 허리도 완전히 숙여주는 게 포인트고요. 지금 다른 각도 바꾸면 허리 펴야 됩니다. 이제 허리 펴고 앵글을 로우 앵글로 바꿔주고 스탠드 각도를 바꿔서 팔도 좀 내려주고 이렇게 얼굴 좀 더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각도 미세 조정까지 끝나면 딱 나오죠. 이제 확인하겠다. 쉘터 실드는 펼쳐져 있겠지? 바로 그 장면 바로 가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땐 제로 시스템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제로 시스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빔사벨 액션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왼팔에는 쉴드까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모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건 당연하지만 역시 대기권 돌입 모드. 이게 깃털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기권 돌입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고관절을 완전히 차렷 자세로 모아주고 발을 쭉 펴줍니다. 깔끔하게 모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날개는 방해되니까 잠깐 이렇게 위로 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다음 뒤쪽으로 가서 뒤쪽 스커트 아예 가운데부터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마치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가동 때 사이드 스커트 뒤로 넘어갔죠. 이게 완전히 뒤로 넘어와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까지 완전 뒤로 넘기고 나면은 이제 옆구리가 비었죠. 팔을 차렷 자세로. 그리고 이 빨간색 날개가 앞을 보도록 돌려줍니다. 날개는 당연히 접어주고요. 이렇게 스커트가 없으니까 완전히 밀착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외장을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살짝 딱 소리 느낌 날 때까지 해주고 밑으로 내려서 팔을 덮어줍니다. 반대쪽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팔 차렷 자세 해주고 앞으로 돌리고 날개를 접고 그리고 어깨를 그대로 빼서 덮어주고 그리고 주위개 프레임을 수평으로 이렇게 펴줍니다. 펴준 상태에서 이 프레임들 막 이렇게 접혀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완전 일자로 펼쳐줍니다. 그 다음 프레임의 이 뿌리 부분 쉽게 말하면 이 밑으로 돌기가 나오지 않게 앞으로 이렇게 눕혀줄게요. 그 상태에서 날개를 끼우고 있는 조인트 가장 끝 프레임 부분 여기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프레임 이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은 날개가 덮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덮기만 하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깃털들 때문에 좌우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냥 돌려줍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아 좌우가 맞겠구나 하는 거죠. 이제. 자 반대쪽 해볼까요? 이제 일단 수평 만들어 놓고 프레임 완전히 펼쳐주고 앞으로 돌려주고 끝부분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프레임이 앞으로 온다. 아 그 전에 깃털부터 옆으로 돌려준다. 뒤로 돌려준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가운데 잘 모아줘 볼까요? 이제 매뉴얼에 보니까 아예 이 프레임의 모양 자체를 그냥 이렇게 예시로 넣어 놓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대단히 예시 안 지켜도 그냥 이렇게 좌우가 잘 맞물리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니까 매뉴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돼?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의 매뉴얼은 약간 예시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돼요. 좌우가 지금처럼 잘 맞물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날개를 뒤에서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대기권 돌입 모드 완성! 이런 식으로 슉 하고 대기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날개를 쫙 펼치던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오버드 모드로도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윙제로 EW의 네오버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죠. 대기권 내 모드, 대기권 외 모드인데 지금 이 대기권 돌입 상태, 이 상태 그대로 머리만 돌리면 대기권 외 모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기권 외 모드 만들 때 지금 이 대기권 돌입이랑 똑같아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MGSD에는 다리 역각으로 꺾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날개 잠시 접고요. 앞쪽 날개도 잠깐 펼게요. 잠깐 펴서 이제 머리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네, 잘 돌려줍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날개 덮어도 되지만 일단 쉴드 끼는 걸 먼저 할게요. 쉴드는 요 프레임에 뚫려 있는 구멍 2개, 좌우에 2개랑 요 백팩 중앙에 있는 구멍 하나, 총 3개의 구멍에다 껴줄 거고요. 쉴드 안쪽에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요 3개의 조인트, 요 3개의 조인트에 맞춰줄 겁니다. 그러려면은 쉴드에다가 버스터 라이플을 먼저 달아줘야겠죠. 방금 사용하던 조인트 이렇게 접고 안쪽도 외장 접어주고 그리고 손잡이 접을 때는 아까 구성에서 봤듯이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고 접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쉴드 안쪽의 조인트를 이렇게 좌우를 펼쳐주고 쉴드의 날개도 펴주고 그러고서 이제 펼친 조인트와 함께 버스터 라이플을 결합하면 끝. 반대쪽으로도 해보죠. 이렇게 조인트 접고 외장 접고 손잡이 180도 돌려서 접고 그 다음에 와서 끼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쉴드 끼울 때는 이 조인트가 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잘 봐준 다음에 조인트 와서 슬쩍 조심히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됐어요. 이 작업 때문에 날개를 미리 안 접어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살짝 힘줘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 다시 뒤집어가지고 네 잘 껴진 게 확인이 됐으면은 날개를 접어주면 되겠죠. 이제 다시 날개 잘 접어주고 이 부익을 펼쳐주면 됩니다. 이제 부익을 펼치고 기미까지 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변형한 건 좋은데 이제 스탠드 끼우려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요. 백팩밖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스탠드를 잘 조작을 해줘야 아무래도 낄 수가 있겠죠. 아예 이 액션 베이스 7 기준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작하세요 하면서
자, 이렇게 대기권 외 모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대기권 외 모드에서는 이제 주익은 접어놓은 상태에서 가능한 좀 날개를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접어놓은 날개만 펼치면 대기권 내 모드가 됩니다. 부익은 뒤로 살짝 접어주고 주익을 다시 펼쳐줄게요. 펼쳐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작이 필요합니다. 일단 프레임을 뒤로 접어줘야 해서 이번에는 이 돌리던 프레임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앞을 보게 해준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접는 거죠. 이제 몸통 아래쪽으로. 그 상태에서 날개는 이제 바깥쪽으로 펼 수 있도록 관절을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뭐 돌려놨던 깃털들 이제 다시 되돌려 놓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프레임 돌리고 뒤로 접으면서 이렇게 바깥을 보게끔. 이게 생각보다 MG 때는 되게 복잡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편하네요. 이거는 또 특히 MG뿐 아니라 메탈 컴포지트도 꽤 이 부분 복잡하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치면 이제 대기권 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대기권 내라서 날개를 펼치고 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뒷모습도 깔끔하게 완전 일직선으로 차렷한 자세, 요게 좀 포인트긴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SD 윙건담 제로 EW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윙제로 MGSD가 처음 나온다고 정보가 공개됐을 때는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이미 이게 뭐랄까 윙제로 EW에 대한 그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 이런 게 이미 MG 버전 카토키에서 너무 많이 충족이 돼가지고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실제로 만져보고 조립해보고 아 역시 그래도 MGSD는 MGSD야? SD몸 안에 MG를 박아놔가지고 신기하기는 해 막 하면서 여긴 어떻게 했지? 저긴 어떻게 했지? 보면서 좀 이렇게 막 다른 윙제로 EW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느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MGSD가 항상 좀 새로운 느낌이기는 해요. 분명히 나는 다리 하나 만들고 보면 SD를 만들고 있는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난 분명히 MG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기는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MG SD 라인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윙제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안녕! 바보쉐이!